자, 제 36회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6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다음의 기술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박스의 내용부터 보시면 A. 매입 신용장은 자유매입 신용장과 매입 제한 신용장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고요. B. 지급 신용장의 지급 시기에는 사이트와 유전스 두 가지가 있다. 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일람 지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스는 틀린 내용이고요. 사이트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B는 틀린 내용이고, C. 연지급 신용장은 환화음을 요구한다. 연지급 신용장은 연지급 하격서를 요구하죠. 환화음이 아닌. 그래서 C도 틀린 내용. D. 인수 신용장은 환화음을 요구하며 인수은행은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수 신용장은 환화음이 무조건 요구되지만 그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지급 신용장, 인수 신용장 둘 다 상한 청구권이 없다는 것도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 뱅커스 유전스 신용장은 수익자 입장에서 사이트 신용장과 동일하다. 말 그대로 뱅커스 은행이 수입자에게 신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사이트 A씨랑 똑같이 내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A, E, 4번이 되겠네요. 틀린 부분들도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렇게 신용장 조건들 다 아시는 부분인데, 여기 특히 밑줄친 이 도큐먼터리 크레딧이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죠. 그런 부분만 보면 보기 내용들 비교해서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기 신용장은 매수인 측에서 개설한 하한 신용장이다. 맞죠? 하한 신용장 맞고요. B. 보증 신용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한 신용장과 보증 신용장은 명백하게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하한 신용장이지 보증 신용장이 아닙니다. B는 틀렸고요. C.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용장과 일치하게 작성하면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D. 수익자의 계약 불이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게 신용장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네요. A, C, D가 맞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만 딱 확인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3번. 다음에 기재된 신용장 문구를 잘못 해석한 것은? 또 신용장 조건들 쭉 나오고요. 보기부터 살펴보죠. 은행 간 대금 결제 방식은 상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 대금 결제 방식은 보통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그 송금 방식, 상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송금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바로 리미티 여기 나와 있거든요. 개설은행이 바로 송금해주는 방식이고, 상한 방식은 개설은행 외에 상한은행이 하나 끼어가지고 그 상한은행이 상한을 해준다든가 이런 지급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한 방식이라면 그 조건에 상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상한은행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상한 방식이 아닌 송금 방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 2번 양도 가능 신용장이다 보면 양도 가능 딱 돼 있죠. 2번은 맞는 내용. 3번 선적 서류의 제시기일도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4번에 한 번에 라고 또 적혀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1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2번, 3번, 4번을 풀면서 충분히 1번을 맞출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1번 정리해 두시고, 64번. ISBP 745 규정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물품 명세에 철자 또는 타이핑 오류가 있네요. 머신을. 그리고 기재하였다면 하자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ISBP 745 규정상 철자 또는 타이핑 오류는 하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딱 2번에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리고 3번은 약어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4번은 서명이 필요한 부분 정리해 두시고, 2번의 내용에 따라 1번은 하자가 되지 않다는 거.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5번. 출제자가 ISBP 745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풀어보시죠. 규정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른 것은?
한어음의 만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프람과 애프터라는 단어는 서류의 일자나 선적일 또는 신용장에 명시된 사건의 발생일 다음 날부터 만기일이 기산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번이 맞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UCP에서도 뭐 프람, 애프터가 만기일 결정을 위해 사용된 경우 당일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ISBP 7사와 UCP 규정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용어의 사용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2번 그 두 세트 이상의 선화증권이 제시되는 경우에 가장 빠른 선화증권의 본선 적재일이 만기일 산정에 사용된다 라고 되는데, 이때는 가장 늦은 일자의 본선 적재일이 사용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 선적을 했는데 그 선적 후에 한적에 따라 뭐 본선 부기가 여러 개 찍히게 되면 그때는 빠른 일자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여기서는 두 세트 이상의 선화증권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일자의 본선 적재일이 산정된다는 거. 3번 환어음은 수익자가 발행해야 하며 발행일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는데, 환어음은 발행일을 표시해야 되고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고, 4번 환어음 금액이 문자와 숫자로 표시되는 경우에 이게 상충된다면 문자가 우선, 숫자보다 문자가 우선됩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6 같은 거는 뭐 조금만 꼬부라져 있거나 아니면 팩스를 여러 번 받다 보면 붙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경우를 제외한 문자로 심사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애프터, 프람 이런 식으로 뭐 비포 뭐 이런 식의 단어, 용어 있죠. 그런 부분들 정리해 두시고, 66번 국제 팩터링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국제 팩터링은 무신용장 방식의 OA, DA 거래뿐만 아니라 유전스 신용장 방식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팩터링은 신용장 방식이 아니고 사후결제, 주심 등의 외상 매출 채권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맞는 내용이니까 정리해 두시고, 그 팩토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바이어즈 마켓이라고 하죠. 손님이 왕.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상은 자신이 유리한 뭐 사후 결제 방법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수입을 할 수 있게 요구하고요. 그렇다 보니 수주자는 힘이 없으니까 그 수입 신용장 같은 걸로 하고 싶어도 그 수입상이 원하는 사후 결제, 뭐 주심 등을 통해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발생한 외상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 팩토링을 사용해서 신용장처럼 존도금융 그리고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팩토링의 정의, 대상, 기간 부분들 포페이팅과 이런 거 비교해서 정리해도 좋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토링 포페이팅은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요. 67번 A, B, C, D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 그 조합이 가장 올바른 것은, 그 환어음은 그 발행이 신용장에 의해서인지 주심에 의해서인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보면 신용장에 발행에 따른 환어음의 발행이니까 A부터 살펴보면 pay to 해서 지급 위탁 문구고요. 이 뒤에는 매입 은행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B account of 해서 최종 대금 결제인인 개설 은행인이 되고요. C는 지급인이 오게 되고 개설 은행이네요. 마지막 D에는 사인 그리고 한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가 오면 되겠네요. 그 신용장 방식에 유의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68번 다음은 개설은행인 ABC뱅크로부터 수취한 신용장의 일부이다.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조건들 나오고 1번에 보시면 넘버 오리지널스 해가지고 세 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풀셋을 요구했고요. 선화증권의 풀셋을 요구했기 때문에 선화증권은 원본이 세 통 발행되죠. 그러니까 세 통 하면 되고요. 2번 컨사이니 해서 to order of LC 이슈닝 뱅크 해서 개설은행 지시식, 이게 맞는 내용인데 이렇게 맞다고 하면 되죠. 틀린 내용인데, 이슈닝 뱅크의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건 맞는데 이슈닝 뱅크가 직접적으로 문헌에 나오면 안 되고 개설은행이 여기 개설은행인 ABC 뱅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to order of ABC 뱅크가 돼야 정답이 되겠네요. 맞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틀렸고요. 이슈닝 뱅크는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는 ABC뱅크가 와야 된다. 그리고 3번 BL상에 클린을 기재했다가 삭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클린 BL 해서 무구장 선화증권 이런 요거는 클린의 표시가 없더라도 클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내용. 그리고 4번 착화통지처는 XYZ가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좀 실무적으로는 ABC뱅크가 와야 된다. 개설은행인.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답은 2번입니다. 자, 69번. 다음은 국내 주요 경제지의 기사 제목이다.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뉴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번 다 펼쳐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뉴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하락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고요. 달러 원 환율이 하락되려면 달러 가치가 하락되거나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되겠죠. 1번 보시면 신흥국 통화 절하 절하가 지속되었다. 신흥국 통화가 절하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2번 국내 중공업사 선박수주 기대 이상의 실적 달성. 이는 국내 경쟁력이 제고되었겠네요. 수주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또 외화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조금 낮아지는 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고 3번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 단행 시기 앞당겨 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달러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일본 통화 완화 당행하기로 결정해. 일본의 통화 완화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약화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 찾으면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조금 지식 이런 부분을 보태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70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현물 환율은 1달러에 1,100원이며 자금시장에서 한국 원화 금리는 2.5%, 미국 달러화 금리는 연 0.5%이다. 이를 이용하여 6개월 만기 달러 선물 환율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선물 환율 간편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문제네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릴 수 있는 이런 부분. 간편식은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다 열심히 암기했다고 믿고 문제 나오는 부분을 다 대입하다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111원 3번이 되고요. 그 선물 환율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꼭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1번. 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의 현물 환물 및 3개월 스왑 레이트가 다음과 같이 거래되고 있다. 어떤 통화의 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가? 원래는 비드 레이트, 오퍼 레이트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정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스왑 레이트만 한번 보고 하면 유로화, 달러가 더 크죠. 3개월 스왑이. 그래서 부등호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엔화, 달러가 더 크죠. 그리고 호주 달러, US 달러, 호주 달러가 더 크죠.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호주 달러가 제일 크겠죠. 따라서 답은 4번. 쉽죠.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령껏 푸는 것도 맞죠. 답만 맞추면 되니까